자,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말은 안 없어진다. 아까 부정성은 못 만듭니다. 영속성은 안 없어집니다. 항상 그대로.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말은 여기도 영속성도 자연적인 영속성 맞죠? 인문적인 영속성이 아닙니다.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경제적 감가, 인문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자연적 물리적. 자연적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이요. 여기 어쩌니까 안 된다는 얘기. 여기 안 된다는 얘기는 줄어들어서 줄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재생산 이론이 어쩌 나올 수가 없는가 맞죠?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그죠? 토지는 원가법이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어쩌니까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예외적으로 매립지 조성지는 됩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같으면은 장기적 배려. 이게 먼 미래까지 보는 거죠. 그게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보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데 미래가 얼마 되겠다. 예측. 그래서 예측이란 말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겠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 그러니까 땅 사두시고 이거 몇 년 전에 얼마 되겠지 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요거 시험 봐서 합격하면 돈 얼마 되겠지. 그게 예측. 그게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조금 엮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어쩌니까 필요하겠죠. 관리의 필요성. 돈 되니까 관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애견 사발 얘기입니다. 개 밖으로서 쓰고 있는데 2조백자를 모르고 쓰고 있는 전문가서 이 귀한 것을 개 밖으로 쓰고 있다. 당장 뺏어서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좋게 모시놨는데 야 저거 왜 살았냐? 진품 아니야? 짝퉁이야. 당장 갖다 버릴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가치. 담보가치는 부동성하고 영속성. 동산은 질권 설정 됩니까 안 됩니까? 동산 돼요? 되는 것도 있는가요? 그래서 아무튼 돼요? 돼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민법 얘기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담보 설정, 담보 가치는 부동성하고 영속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란 말. 이게 가격 얘기 아니에요. 가치 얘기는 영속성. 가격은 과거니까. 우리 부동산 가치란 말은 장래 수익을 현재를 끌고 와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이 부동산 가치 아닌가? 그럼 미래를 끌고 왔으니까 영속성은 가치하고 밀접한 거죠. 가격은 항상 과거적 측면이니까. 구별됐어요? 그 다음에 교환가치. 그러니까 빌려줄 때,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교환가치.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 나오는 게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하고 아주 밀접하죠. 임대차 관계형. 그 다음에 가치 개념. 그 다음에 저량. 유량 중심이 아니라 저량 얘기죠.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옛날처럼 안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재.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재로서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땅에다가 돈 묻어놓으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단 시기가 문제. 손자들이 좋아할지 당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리적 공급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 공급법칙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공급법칙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공급법칙이 당연히 어쩌니까 네 번째 공급법칙 성립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문제.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양이 늘고 떨어지면 준다. 이게 공급법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이쪽은 요거 얘기. 안 주니까. 땅값 떨어지면 땅의 면적이 줄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대조를 나타내는 말은 떨어진 게 먼저, 올라가는 게 먼저, 항상 오르는 게 먼저. 그죠? 그러니까 수요법칙 값이 올라가면 양이 준다. 여기에 수요법칙 말하잖아요. 물론 떨어지면 양이 주는 건 맞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주니까 감소함수, 증감수를 할 수 있잖아. 떨어지면 양이 느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법칙은 요것 때지만 물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어디를 더 먼저 할까? 이쪽을 더 먼저. 공급법칙은 값이 올라갈 때 양이 는다, 떨어지면 준다. 요건데 공급에서는. 근데 항상 서로 대조를 나타내는 것은 오르는 것이 먼저 떨어진 거면서 항상 오르는 것이 더 먼저. 언제든지.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값이 올라가면 양이 준다. 맞죠? 줄기 때문에 감소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수요 많아지냐?
그러면 증가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조를 나타내는 말들은 오르는 것이 더 먼저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그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별성. 그러나 이제 개별성은 무슨 말일까? 낫게자 따로따로 같은 것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도 위치도 가격도 수익도 표시도 거래도 전부 다 따로따로.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수 말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 없다?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통치자는 제너럴스리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는 얘기. 언제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물일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잖아요. 이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요걸 제일 많이 쓰죠. 그죠?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는 임대차. 임대차를 제일 많이 쓰고 이쪽에서는 주로 일물일가가 성립이 된다.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맞죠? 일물일가란 말은 물건 하나의 가치 하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한 가지 가격. 쌀이면 쌀. 그러죠? 땅은 같은 땅도 틀리지 않아요. 일물일가 법칙 성립이 안 됩니다.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해진 균형 가격, 정상 가격, 함적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없다는 얘기요. 균형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없으면 우리가 사고 팔 때는 값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요? 평가.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슨 원칙? 개별성이 먼저. 근데 요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성 다 되는데 하나만 나타내면 개별성이 가장 먼저란 뜻, 의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체성. 대체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대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반드시 정보활동. 여기서 정보란 말은 지역정보, 개별정보. 저기 정보는 지역정보.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서는 저거 부동성,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최우사용 나오기 때문에. 맞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정보활동.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 샘플 선택 쉬워요? 어려워요? 표준지 선정 이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맞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접성. 그러면 인접성이란 말은 서로 붙어있다. 인접성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연접성 또는 아니면 연결성 쭉 이어져 있다. 연접성 또는 연결성. 연이어 결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접성이란 말은 이렇게 여기에 땅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으면 여기 바로 뭡니까? 붙어있는 것이 인접성. 토지라고는 공간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접국가 맞죠? 대신에 그 자리에 꼭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 1년에 50km씩 남쪽으로 흘러간대요. 좀 있으면 인접국가 아닙니다. 점점 바닷속 깔아앉은대요. 없어졌대요. 그럼 인접국가 아닙니다. 안 움직이고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성은 위치의 고정성과 공간의 영속성 때문에 파생된 특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로 옆에 건물 인접 건물 맞죠? 내일 저 건물 철거하고 전부 다 그죠? 없앤대요. 그러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인접 건물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걸 어떻게 생각해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인지와 옆에 있는 땅이요. 인지와 협동적 이용, 궁합을 맞추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대도 부동성과 인접성이 나오는 거 맞죠? 용도 지역지구제. 그래서 여기는 인지와 협동적 이용이요. 요놈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린관계. 그 다음에 경계문제, 상린성 문제하고 경계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성 문제. 그러고 보니까 또 외부 효과도 환경 얘기니까 그래서 부동성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성 문제.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 좋은 거 나쁜 거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개발이익의 환수. 이해하셨을까요? 여기 단지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값이 올라가서 1,500원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500만 원씩 이익을 본 거죠. 이거를 뭐라고요? 개발이익. 개발로 인한 가치의 증가분. 맞죠? 이럴 때 요거를 내 걸로 챙기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광풍이 불 겁니다. 근데 요거를 뺏어간대요. 그래서 네 번째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개발로 가치의 증가분을 뺏어가는 문제. 개발이익은 어디하고 문제가 됩니다? 요거요. 외부경제.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불경제는 용도 지역지구제. 어울리는 걸 빼버리고 어울리는 걸 묶어서 쓰세요. 그게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부동성하고 인접성 관계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질문이 조금 어렵다 그랬죠. 개발이익은 무슨 특성입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 맞죠? 혁신도시 건설했으니까 그 근방 남평이라든가 그 근방은 어쩝니까? 조금 값이 올라간 거 맞겠죠? 서울은 영향을 못 입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인접성이 아니니까.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째는 여기도 지역 분석 들어가는 거 맞죠? 지역 분석. 또 그 다음에 6번째는 용도 측면,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용도적 측면에서.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말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제 땅입니다. 여기다 저는 뭐 하려고 땅을 사놨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땅 살 때 여기 없었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공장으로 쓰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되겠다. 이제 공장보다는 대형 할인점을 지으면 좋겠다. 용도 쓰면 바꾼 거 맞죠? 건물 하나 사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호프집으로 크게 하려고 사놨습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딱 들어서 있네. 그러면 문방구로 바꿔야 맞겠죠? 또는 아니면 애들 피아노 학원 아니면은 그죠? 속셈 학원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용도 중에서 대체 다른 걸로 바꿨다는 얘기. 맞죠?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게 전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약하죠? 성 바꿀게요. 나주인가에서 버들 유씨로 바꾸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씨거든요. 자, 39번. 자, 봅시다. 1번. 소유이익, 사용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그러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 할 수도 있고. 맞죠? 가지고 있어서 돈 벌 수도 있고, 팔아서 돈 벌 수도 있고.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새것 위주. 딱 한 가지만 찢어진 청바지 제외하고 전부 다 새것 위주. 맞죠? 찢어진 청바지 파는 거 말고 전부 다 새것 위주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대부분 교환가치 위주란 말 뜻. 사용가치가 아니라. 물론 동산도 사용가치 있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 비디오 빌려주는 거 있죠? 그거 사용가치 맞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하룻밤 빌려놓고 2,000원 받는 거. 금목걸이 옛날에 어쩝니까? 빌려 차고 하는 거. 맞죠? 그런 것들요. 옛날 양복 없을 때 선보러 갈 때 양복 빌려고 하는 거. 그런 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만 재밌어요. 1번은 영속성. 아무튼 임대차 영속성. 1번 틀렸죠? 2번에서는 어떤 지역의 수요. 지역 얘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이동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 말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장활동, 정보활동. 그 다음에 평가할 때 뭐 분석하세요? 지역 분석. 여기 다 나오네요. 임장활동 나왔죠? 정보활동 나왔죠? 지역 분석하라는 소리 나왔구만요. 맞죠? 특정 지역 얘기, 수요 얘기 나왔죠? 똑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지화 맞죠? 그 다음에 특화 맞네요. 5번째 지역시장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기가 쉽다 어렵다. 규제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번 답은 1번 나왔고 40번 동산과 토지를 동산과 구별하게 된 기준 그 다음에 부동산 지리적 위치 하위시장 부분시장 나왔네요. 개별성 개별성 나오면 반드시 무슨 말 나옵니까? 따로따로 다르다. 근데 부동성 나오면 자리 장소 위치니까 거기는 지금 부동성에 대한 얘기 1번 되신 거죠? 2번에서는 자 부동성 나왔습니다. 부동성 나오면 못 만든다 만든다 어쩐다 그런 말 나와지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소모 안 없어진대요. 영속성 그죠? 그러니까 부정성 얘기 나오면 증가가 안 되니까 만들지 못한다. 항상 양은 정해졌다. 항상 똑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수요자 경쟁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부정성이 아니라 영속성. 소모가 안 됩니다.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 영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비가 어쩌고저쩌고 생산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말이죠. 만든다 못 만든다 부정성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내용을 외워두면 물론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념만 먼저. 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부정성이죠. 네 번째는 동사가 비교가 어렵다. 다르니까, 따로따로니까 개별성. 그죠? 이 정도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접성은 인접지와 협동지역은 필요하고 지역분석 나오고 개발이익 환수 다 나왔네요. 그죠? 인접성 때문에 그죠? 인지.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나왔네요. 이거 전부 다 인접성, 연결성. 맞죠? 5번. 41번. 가장 알맞은 것은 부동산은 부중성, 또 부중성 나왔습니다. 그럼 만든다, 못 만든다, 뭐 생산하죠. 그런 말 나온,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소모 안 없어진대요. 영속성. 이 정도는 푸실만 하죠? 별거 아닙니다. 지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몇 번 하면 반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이런 말 하죠. 구구단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단 한 번 딱 읽어보고 되신 거 맞죠? 아마 상당히 많이 반복하셨을 건데요. 구구단 처음 외울 때는 또 5호는 잠깐 이런 일에서 쭉 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 나오잖아요. 왜? 정확히 지금 애워져 있으니까.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 하는 거 가치는 뭐겠습니까? 영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배려, 장기 투자, 소득이득. 그래서 영속성.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영속성이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요. 세 번째 물리적 공급이 어쩝니다. 수직선, 부중성 얘기네요. 공간 수요 입지 경쟁.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라는 초점은 그거는 부중성 맞겠죠. 그 다음에는 또 집약적 이용. 그 다음 토지 부족 문제.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아까 부중성 못 만드니까 희소성 얘기니까 연결해 가자면. 맞죠? 그래서 거기는 부동성이 아니라 부정성. 그 다음에 표준 선정. 다르기 때문에 샘플 선택이 어렵다. 개별성 얘기네요. 또 뒤에 보시면 일물일가. 그래서 개별성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물일가 원칙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개별성 얘기요. 다섯 번째는 주변 얘기나 주변이니까 옆에 있는 거. 인접성 얘기죠. 벌써 주변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개발 이익 또 나왔네요. 그러면 부정성이 아니라 거기는 인접성 얘기. 맞죠? 만일에 인접성이 없습니다. 부동성이 답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러니까 분명히 어쩌니까 인접제가 어쩌고저쩌고 지난번 실제 14회 요 문제가 나왔어요. 14회 때. 주변에 공원이 설치되고 쓰레기 매립자재는 가치형을 받습니다. 이 특성은 무슨 특성입니까? 분명히 인접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인접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부동성. 그래서 아까 인접성은 공간적 위치에 부동성과 영속성에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동성과 인접성에서 인접성을 먼저 고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인접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 조건 인접성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니까. 맞죠? 문제가 틀려도 답은 꼭 쓰고 오세요. 답이 없어도 만들고 오셔야 돼. 답 없으니까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는 그 전에 항상 가장 올바른 것. 항상 가장의 말 잘 붙여. 그 말은 올바른 것이 2개 이상 있을 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올바른 거, 더 많이 틀린 거 이런 얘기니까. 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40번, 41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43번.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푸십니까? 박스 안을 다 골라놓고 1번부터 5번까지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찾아갑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는 절반 못 가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재수만 하나만 해도요. 자, 기억번, 부동성, 국지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제. 맞죠? 지역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1번은 부동성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억 들어간 거 찾습니다. 1번, 2번,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자, 니은을 봐가지고 맞으면은 1번, 아니면은 2번. 딱 2개만 골라 답 나올 수가 있죠. 자, 니은번은 토지의 영속성 나왔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자면 공간투자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가치보존이 우수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집약화란 말 때 틀렸네요. 집약화, 집약도 부정성이죠. 그러면 기억은 꼭 들어가세요. 니은은 반드시 빠지세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근데 만일에 기억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럼 내버려 두고
니은은 알겠다. 그럼 니은은 꼭 빠져야 된다. 그러면 니은 들어간 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1번 나가세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나가세요. 그럼 2번은 둘 중 하나잖아요. 고르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무튼 고르는 방법은 다 알고 맞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모르고 찍었을 때 맞는 희열감이 최고. 그죠? 요령이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맞으면 점수 안 주는 거죠? 10분 동안 고민하면 10배 주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면서 우리는 60점 이상을 맞는 게 목적 맞죠? 80점 목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봐도 네 말 10번 들은 내가 이해 못하거든? 그럼 빼세요. 요령이니까.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잘하는 것을 보다 장점으로 살리는 게 정상이지, 단점을 보완하고 노력하다가 장점 놓치는 게 종종 있으니까 잘하는 것을 먼저 극대화시키는 거 맞잖아요. 그죠? 못하는 파트는 어쩌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100번 잡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차라리 버리고 그건 찍더라도 아는 것을 보다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요령이. 예. 그러면 니는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싹 뺍시다. 그러면 정말 편해요. 근데 나중 되면 제가 욕을 반드시 듣기로 했으면, 야, 니 때문에 하나 계산 문제 안에서 틀렸는데 책임지어. 아니,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계산 문제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그런데 우연일치 계산 문제를 다 찍었는데 우연일치로 불상사가 나와서 전부 다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어쩌니까 잘못되시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막 다른 사람 얘기해요. 우리 얘기 말고.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욕을 들은 적이 있으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다 합니다. 대신에 이제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개별성 나왔습니다. 이질성. 다를 이자, 이질성, 비동질성. 같은 얘기요. 개별성 때문에 비교 어렵습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토지가 생산된 자가 생산이 아니다. 그럼 부정성이 나오겠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생산이 맞지 안 되고, 그런데 매립. 이거는 인문적 공급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적 공급은 양이 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바뀌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해안 간척지 막아서 농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농지는 분명히 플러스 된 거 맞죠? 줄어든 거 없어요? 바다 면적 줄었죠? 더하기 빼기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로. 맞죠? 그래서 인문적 공급은 자연적 공급의 부정성이 예외입니다. 아닙니다.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란 말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위치. 그 다음에 위치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부동성 얘기 나오겠죠? 위치가. 그것도 절대적 위치. 부동성. 그 다음에 인문적 측면의 위치에 가변성 지닌다. 그래서 아까 자연적은 뭐든 불변, 인문적은 뭐든 가변. 됐죠? 근데 실제 문제는 지문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박스 만들어도 전부 다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4개 아니면 5개 나오는데 교육학에서는 한 줄 쭉 읽고 이해하는 것은 보통 9초를 줍니다. 그러면 지문이 최소한 몇 개 나와야 됩니까? 5개, 6개 나와야지 10개, 20개 되면 안 된다는 논리. 그 정도 맞춰줘요, 대부분요. 근데 왜 모의고사를 길게 내냐? 그걸 연습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 나왔다 그 다음 문제는 반드시 간단하게 됩니다. 대부분 딱 시간을 맞춰주니까. 그게 원리예요. 무조건 다 장문 나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44번 부동성 나왔습니다. 위치가치 당연하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 외부성. 우리 평가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면 적합과 외부성은 체요사의 내부적 요인이다, 외부적 요인이다. 외부적 요인 맞죠? 적합 원칙 외부적 요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합 원칙은 주변과 어우러져라. 자리 잘 잡으세요. 적합. 균형은 건물 제대로 쓸만하게 지으세요. 너무 넓고 좁고 말고 쓸만하게 지어라. 그게 균형.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 두 번째 가치 재원 중에서 맞고요. 세 번째 평가 시에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주변 얘기 나왔으니까 기능적, 경제적 감가. 그래서 지역 분석할 때 외부적 요인,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는 동일한 뜻. 기억나세요? 우리 저기 지역 분석 가면은, 저 지역 분석 가면 또 그게 있겠죠? 몇 페이지 찾아볼까요? 그게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저 뒤쪽이요. 그래서 우리 13가지 원칙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 하면은 13가지 지역 분석에서 자, 지금 했던 것이 어디 가냐면은 저 77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그 박스에서 분석 기준 쭉 내려갑니다.
그건 세 번째, 네 번째 박스에 외부적 감가, 환경, 위치, 경제적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77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 77 아닌가? 78페이지. 제 거하고 틀린가요? 이거는 딴 데 쓴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인천서 쓴 거거든요. 그하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77페이지, 여기는 페이지 수가 틀린가요? 제 거는 77페이지 나왔는데, 여기는요. 77페이지. 그걸로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거는 새로움에서 같이 만든 거고, 이거는 원본은 똑같은데, 그 학원만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페이지가 틀리네요. 그래서 거기는 외부적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외부적 환경, 위치, 전부 다 뭔 얘기입니까? 여기요. 외부적 환경 얘기, 그죠? 위치 얘기, 전부 다 자리 얘기, 부동성. 그러면 적합한 외부성은 부동성이고, 환경 감가, 위치 감가, 경제적 감가. 균형을 적은다는 것은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 감가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거기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와 통제, 조세, 세원. 또 나왔죠? 정부의 규제, 어디? 여기 나왔죠? 세원 또 나왔네요. 이게 몇 개 안 썼는데, 이게 사실 전부잖아요. 다 나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상적 시장, 담보가치. 그죠? 그 다음에 인접성과 함께 되어서 지역 분석 또 다 나왔죠. 찾으면요. 자, 되고 넘어갑시다. 이제 한 문제 빼고요. 46번. 어서 많이 보신 문제 아닌가요? 모의고사 문제 냈던 문제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 일단 부동성, 주변, 인접성. 그러니까 주거지역 주변, 거기까지 따지면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둘 중에 하나. 이해하신 거죠? 지역 나왔잖아요. 주변이니까 주변을 어디로 갑니까? 옆에를 주변이라고 하지 않는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 것을 주변이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 동네 바로 옆에 있어야 주변이라고 말하지. 한 10km 떨어졌대요. 그걸 주변지역 그렇게 말하죠? 안 그러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은 어쩌니까 주변국가 맞는데 우리가 미국을 주변국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필리핀을 우리가 주변국가로 말합니까? 영국을 우리가 주변국가로 말하지 않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 주변 거기까지 보자면은 주거지역은 부동성 개념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 나왔으니까 인접성 아니면 부동성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그럼 그것만 봤다면은 일단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틀렸고 일단요. 그것만 딱 보고 4번, 5번 틀린 거 맞죠? 찾아라 방법이. 그 다음에 생태계 고온조성도인데요. 고온조성도에서 어쩌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면 이제 1, 2, 3번에서 좋은 거. 그러면 2번, 3번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래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대요. 그래 가치 올라가면 수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요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수요 증가 차지니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요? 예, 이렇게. 또 주변이 바뀌었으니까 위치 가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주변 바뀌어서 위치 가치가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 행정적 위치 어디? 그죠? 환경 바뀌었으니까. 환경, 공공시설, 사회적. 그러니까 교통체계 지하철 얘기 나오면 경제적.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연결합니다. 답 나왔죠? 그 다음에 47번 인문적성. 인문적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또는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병합분할 가능성, 국토성. 그렇다면 47번 보면은 개별성에서 특정 부동산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거래벽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책망이 시작돼서 비탄력적 독점적이다. 맞죠? 요 얘기는 제가 어디서 말했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은 거래 비공개성. 맞죠? 정보 탐색이 크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비교 방식은 쓰기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비교 방식은 내 것하고 비싼 부동산이 얼마에 사고 팔렸으니까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내 것도 얼마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래 사례 공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원본이 틀렸으니까 복사본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개성 때문에 비교법은 좀 쓰기가 어려워요. 약간 논리가 떨어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나왔습니다. 부증성, 토지 공개념 어디 있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다. 거래도 개입, 이용도 개입, 전부 다 개입한다는 것.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토지 공개념, 정부의 통제와 규제, 전부 다 부정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성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그 지역만 따지세요. 임장활동.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아까 여 지역에 지금 건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짓고 싶으면 요 동네만 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대한민국 전체 검지 때문에 일반 시장, 부동산은 그 동네만 있기 때문에 부분 시장, 지역적 시장. 그래서 일반 부동산 전국을 다 분석하는 거죠. 일반 분석, 부동산은 지역 분석, 부분 분석 말 뜻이 맞죠? 서울에서 X란 물건, 예를 들어서 그랜저 X 1번 모델하고 부산에서 1번 모델하고 광주에서 1번 모델 가격이 같을까 틀릴까요? 똑같죠. 물론 약간의 운송비 차이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서울은 그만 돈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광주는 10만원 하죠? 똑같이 20만원 할 거 아니에요. 10만원 오면은 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광주는 비싸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지역별 부분 분석을 먼저 하고 중요시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평가가면은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억나세요? 일반적 전국적 추상적. 그래서 요거는 임장활동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은 임장활동 필요합니다. 요거 분석하는 것이 표준적 사용, 지역 분석, 개별 요인 분석하는 것은 개별 분석. 기억나요? 그쪽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부분 시장 분석보다 일반 분석에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석은 쓸데없어요. 우리가 강원도 법규제 구별을 받자 거기서 할 때만 의미하지 지금 살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동네만요. 반대로 됐죠. 일반 분석보다는 부분 분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광고도 전국적으로 뿌려봤자 의미 없죠. 그 동네만 뿌려야 돼. 근데 일반 동사는 전국적으로 광고 뿌리는 거죠. 어디든 다 달라고 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성 때문에 일모니까 틀렸죠. 무슨 성질?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위치 가변성은 위치는 아까 절대지가 중요합니까? 상대지 중요합니까? 상대지. 그러니까 인문적 위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물리적보다는. 그러면 나왔죠? 그 다음에 48번 이해치고 이제 볼까요? 체유사용 원칙에 토대하는 것은 이건 앞쪽은 체유사용 원칙에 토대하는 것은 예측과 변동의 체유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앞쪽은 지금 예측과 변동은 저 뒤쪽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서 판단 근거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아까요 우리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여러 가지 쓰니까 뭘로 쓸까 결정하지 않을까? 용도가 많으니까 용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면 뭘로 쓸까? 체유사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체유사용은 용도가 한 가지 최소한 몇 가지 이상 2개 이상 있어야 고르는 거니까 가장 유효하게 쓰는 거니까 용도가 한 가지가 있으면 체유라 말 안 나오죠. 저 끝나면 오늘 서울 갑니다. 가는 방법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대요. 어떻게 갈까요? 뭘 어떻게 가?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 가지 썼을 때 어떤 거 갈까? 밤새 버스 타고 올라갈까? 아니면 콜택시 타고 올라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갈까? 아니면은 걸어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가고 저렴하게 가는 것이 뭐니까 그 시간에 버스밖에 없으니까 버스 택하는 거 아니요? 맞죠?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48번은 답이 2번인데 앞쪽은 아직 해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나옵니다. 49번 인문적성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경우에 두 개의 용도가 경합되는 것처럼 규모의 이용방 모두 항상 동일하지 않고 용도 다양성이 원하다.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면 용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다. 지금은 택지로 쓰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쩌니까 100년 전, 1000년 전은 논으로 쓰는 것도 모르겠네요. 여기 앞에 도로가 100년 전에는 이게 도로 아니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논이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전에 어쩌면 여기가 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1번 해석 되신 거죠? 두 번째 병합분화 가능성. 병합분화는 합치고 병합. 합쳐가 좋을 수도 있고 쪼개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병합분화 가능성 병합이란 말은 합친다는 얘기죠. 분할이란 말은 나눈다는 얘기죠. 병합분화 가능성이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합분성. 그래서 맨 먼저 요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요 땅 어쩝니까? 자리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요거는 지금 비급다 땅이 안 좋은데 요 두 개를 합치면 어쩌니까 정말 좋은 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요것만 있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용도가 합치니까 좋은 용도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을 키워줍니다. 병합분화 가능성 때문에 용도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다양한 것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두 번째는 이번에 1000평짜리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단독 하나 짓고 살려고 너무나 허해서 이거를 100평씩 쪼개서 택지를 10개나 만들었습니다. 용도가 몇 개 나왔죠? 10개 나왔잖아요. 더해서 용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나누어서
용도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거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더하면 어쩌니까 이게 4억입니다. 4억입니다. 합치면 8억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 합병 증가. 근데 잘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쳤을 때 합병을 썼을 때 정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 합치면은 감가. 뭐에 맞아야 되겠습니까? 용도에 맞게끔 합쳐야지 정가되고 용도에 안 맞으면 감가. 합병 증감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분할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가 100억짜리 땅입니다. 그래서 1000평 사서 어쩌니까 100평 쪼개서 10개 한번 팔아봅시다. 그러면 15억씩 받았습니다. 그럼 150억 나오겠죠? 그럼 50억 버시는 거죠. 우와. 좋잖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중개업이 내가 정말 잘 택했구나. 내 평생 직업이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할 증감가. 그래서 분할했을 때 증가 나올 수도 있고 감가 나올 수도 있죠. 뭐에 맞아야 될까요? 용도 향성. 자,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래서 합분성 때문에 어쩌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용도의 향성이 더 많아졌죠. 요놈들이 뭐가 나왔을까요? 체유 사용. 그러니까 잘 더하면 용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요게 되니까 제 값이 올라가는 거 맞죠? 그렇다면은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상의 직접적인 기준 맞죠? 요 녀석은 요렇게 건너가니까 간접적이라고 할까요? 합분성은 체유상의 직접적 성립 기준이 아니라 간접적 기준 되는 거 맞죠? 하나 건너갔으니까. 맞죠? 자,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물리적 감가 안 됩니다. 인문체제가 늘 좋습니다. 변합니다. 자연적으로 안 변하는데 인문체제가 변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국토성. 우리 국토성이라는 말 뜻은 뭡니까? 국토성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나라님 땅. 그래서 국토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하자는 개인의 사적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왕토사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전부 다 누구 땅이다? 왕 땅. 그래서 절대 왕정. 옛날 시대 때.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바뀌면 팔도의 주인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절대 왕정이 아니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저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겠죠. 근데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건이니까 국가가 잠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토지 신탁 사상. 신탁이란 말은 믿고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모든 땅은 전부 다 우리 땅이 아니라 국가 땅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면 개인의 사적 소유는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근본에서 개인의 소유가 있는 거지. 국가가 없으면 어쩌니까 사유상은 싹 다 없어져요. 이럴 때게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믿고 맡겼다는 얘기는 국가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 잠시 가지고 있으세요. 써먹으세요. 그럼 언제가 국가가 다시 뺏어가겠죠. 왜? 자기 거니까. 그럼 언제 뺏어가죠? 국가가 어딘가 쓸 목적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공익개념. 그래서 공익이란 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쩌니까 도로 넓힙니다. 신도시 만듭니다. 그럴 때 국가가 땅 주인한테 와서 공무원이 제발 이거 파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개발하죠. 도로 넓힐 때 일일이 다 말이죠. 여기 도로 넓힐 거거든요. 땅 팔아야 됩니다. 국가가 살 거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넓히죠. 선 그어놓고 나가. 그죠? 대신 돈 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도시 만들 때 국가가 여기 다 공개하고 주인들 만나가서 교섭하고 그리고 땅 사가지고 신도시 개발하죠. 선 그어놓고 나가세요. 왜? 누구 거니까? 원래 국가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익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어쩌니까 땅도 내 맘대로 못 이용하죠. 건물 지을 때도 마음대로 지으시죠. 국가가 국가한테 여기 건물 올리면 되겠수 하고 물어보고 지어. 인허가 받고 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팔 때도 어쩌니까 나라님 제가 팔았습니다. 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살 때도 어쩌니까 그죠? 또 그 다음에는 어쩌니까 이게 이제 공법의 규제. 공법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쩌니까 또 내 돈 주고 내 땅 샀는데 1년 지나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세금 내왔네요. 그죠? 법적 규제. 맞잖아요. 이용도 해서 전부 다 규제하는 거. 누구 땅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맞죠? 읽어봅시다. 토지 국토성에서 토지 공개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이해하신 거죠? 지금 4번 얘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용도의 다양성은 병합분할 것을 지원한다. 뭘 지원해요? 요 녀석이 요걸 지원하지 요렇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5번 지분 얘기. 용도의 다양성은 병합분할 가능성 때문에 용도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지 용도 때문에 병합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요거 얘기 아까 그죠? 합하고 더해서 잘 넣으면 용도 다양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합분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더하고 쪼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키가 어디? 거기 용도의 다양성이 병합분할 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분할 가능성이 용도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 녀석 또 뭡니까? 용도 다양성 뭐가 됩니다? 체형 생리 근거 지금 요거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생기고 요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말뜻이 이해됐습니까? 합분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어쩔 때 합하더라도 값이 올라가고 쪼개도 값이 오는데 뭐에 맞을까? 용도에 맞아서 잘 써먹을 때 체유상 될 때 증가고 잘못 쓰면 감가된다는 얘기 맞죠? 순서가 그죠? 합분성, 용도 다양성, 체유상 이렇게 순서가 요거 물어보면 문제요 5번 질문은 이해되신 거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51번 한 문제로 덮습니다. 용도 다양성의 발생 성질 그러면 용도 다양성 때문에 체유상 너무 당연한 얘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체유상의 근거, 적지론, 경제적 공급, 상담, 가격 다원설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런데 세 번째가 키입니다. 만일에 1, 2, 3번 질문했다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장기적 배려는 뭡니까? 영속성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그죠? 자연적성에서는. 근데 5번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을 용도의 다양성은 크게 해요, 작게 해요? 그래서 우리 탄력성을 어쩌면 커집니까? 바꾸기 쉬우면 커진다. 그러니까 만일에 1, 2, 3, 4, 4번까지 나왔다면 답을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3번이 답입니다. 근데 5번은 100% 틀린 질문 맞죠?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4번까지만 있다면 답은 하나 고르시자면 3번이 가장 어긋났죠. 근데 5번까지 보니까 5번이 100%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3번은 조금 그래도 맞는 연결되니까 배려 장기성 관계가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5번.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 거고 활동가에서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디로 가냐면 맨 뒤에 8편 갑니다. 저기 뒤쪽에 이제 가치론부터 할 겁니다. 저 뒤쪽에 평가요. 그래서 앞쪽은 그래도 비교적 책의 앞에 있으니까 연필이 많이 갔죠. 평가론 저 뒤에 있으니까 가다가 연필이 많이 못 갔죠. 그리고 뒤쪽이 문제가 6문제 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 못 끝냅니다. 사실. 근데 풀어 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약속을 지키실 때가 왔어요. 이제요. 풀어 오실 거죠? 풀어 오시고 오늘도 그래요. 그냥 한 번도 안 풀고 그냥 들어보시는 것하고 집에서 한번 보시고 오는 건 분명히 본인의 느끼는 감이 틀릴 겁니다. 풀어 보시고 들어보면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오래 가니까 풀어 오실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